두 번째 강을 한번 모니터링을 해봤더니요. 저 혼자 엄청 바쁘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시간부터는 여러분들과 조금 호흡하면서요. 천천히 또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까 합니다. 저번 시간 우리가 1강, 2강 2시간 동안 배웠던 내용들은 구나 절 혹은 끊어 읽기 혹은 문장의 형식에서 1형식, 2형식 섹터까지 왔었는데요. 실제 또 오늘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수업해야 될 건 3형식에 관련된 문장이겠죠. 3형식 가기 전에 우리가 처음 오리엔테이션에서 약속했던 대로 먼저 처음부터 복습부터 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첫 번째 시간의 내용들은요. 여러분들 구, 절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첫 시간에 등장해서 문장은 왜 길어지나? 그리고 문장은 왜 그렇게 길어지고 복잡해지나? 그렇다면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선 이 길고 복잡한 문장을 어떻게 끊어 읽어야 하나를 순차적으로 설명했던 게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실제 문장이 길고 복잡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구나 절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었죠. 그러면 칠판 보지 마시고요. 실제 여러분들은 또 제 얼굴만 보면서 살짝 머리 환기하시고 가시겠습니다. 구라고 하는 거 단어와 단어가 만나 하나의 품사 또는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는 것, 그걸 우리가 구라고 불렀습니다. 상대적으로 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 동사를 갖췄던 하나의 문장이 하나의 품사 또는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는 걸 다시 우리는 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안에서 구라면 명사 구, 형용사 구, 부사 구 각각 있었고 절이라면 또 그 안에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뭐 블라블라 많았었죠. 실제 우리가 문장 성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해서 부사 구가 됐던 부사절이 됐던 사실은 괄호로 묶어서 문장을 간략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었던 건 서두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명사 구 있으면 저한테 한번 불러봐 주실래요? 단어와 단어가 만나 하나의 품사 또는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명사 구라고 했던 거 투부정사에 해당하는 건 명사, 형용사, 부사 다 들어갔었고요. 명사 구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셨던 동명사 있었습니다. 동사와 ing가 만나 하나의 명사 품사 그러다 보니 뭐 주어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보어 자리에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또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이런 거 명사 구라고 했었었죠. 형용사 구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거 분사입니다. 아직 우리가 분사를 배우려면 어법 그래머 존 뒤로 가서 배울 건데요. 실질적으로 사실은 어법 문제에도 가장 많이 등장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문장을 복잡하게 해서 해석을 어렵게 하는 주성분 중에 하나도 사실은 분사니까 잘 유의하면서 따라가셔야 합니다. 뭐 부사군 잠깐 넘어갈 거고요. 절이라고 하는 거 주어 동사를 갖췄던 하나의 문장이 하나의 품사,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는 것. 제가 이 부분들은 암기하셔야 합니다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명사절에 해당하는 거 한 대여섯 개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나는 거 한번 저한테 좀 불러봐 주세요. if나 whether절 있었습니다. that절 있었습니다. 관계 대명사 중에 유일하게 what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문사절이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형용사절은 여러분들 관계 대명사를 명사라고 하지 말아라. 관계 부사를 부사라고 하지 말아라. 관계자 들어가면 다 형용사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다 형용사인데 그중에 유일하게 명사 역할을 하는 녀석이 관계 대명사 what이다 하면서 말씀드렸었죠. 부사는 사실은 또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아. 우리가 살짝 알아서 괄호로 묶어버릴 참이긴 하나 부사절에 해당하는 거 뭐 if나 시간이나 조건 부사절 이런 거 할 때요. if 또는 when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같은 when이라도 의문사 언제 일단 명사일 수 있다. 관계부사 when이라면 형용사일 수 있다. 혹은 뭐뭐 할 때라고 부연 설명이 되면 부사절일 수 있다. 근데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when이 나왔는데요. 이게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부사절인지 선생님은 구별돼요? 제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을걸요? 그건 제가 차후에 설명할 거고요. 구와 절 잠깐 살펴봤고요. 이렇게 구나 절들 때문에 길어진 문장 여러분들 입장에선 제가 어떻게 끊어 읽으라고 했냐 하면 일단 문장이 길어지면 한 문장에 본동사는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그 본동사 하나를 제대로 찾는 날 제가 여러분들의 어법도 구문독해도 아마 완성이 스스로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어요.
한 문장이라면 본동사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문장 해석해 보시다 보면 알겠지만 동사가 너무 많아요. 그럼 제가 갖다 동사는 묶을 수 있는 만큼 덩어리로 섹터로 묶어라 했죠. 그래서 묶을 수 있는 대표적인 거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다 대세요. 네, 관계사 묶으라고 했고요. 왜냐면 좀 전에 했지만 관계사는 형용사절이잖아. 수식하는 역할밖에 안 하니까 문장의 주성분은 아니라고. 그치? 관계사 묶고 분사 묶고 그 다음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전치사, 부사, 컴마, 쌍콤마, 하이폰, 세미콜론 이런 것들은 다 간소화시켜서 일단 묶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 사실은 1강 첫 번째 강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저번 시간이요. 이제 문장의 형식편으로 넘어왔습니다. 사실상 문장의 형식편은 여러분들 해석할 땐 지대하게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만 최근에 어법 문제를 통해서 보다 보면 밑줄형, 박스형 문제 중에 태, 자타동사, 형용사, 부사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실상 형식을 묻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문장의 형식을 그래서 제가 교재에 구성되어 있는 대로 말고요. 여러분들한테 시험에 나오는 형태로 내가 이제부터 필기하고 내가 이제부터 다 설명할 테니까 그대로 정리하고 그대로 필기해 라고 했었던 거예요. 첫 번째, 우리 1형식과 2형식의 공통점 배웠습니다. 먼저 문장에서 1형식, 5형식까지를 쫙 생각해 보다 보면 1형식, 2형식은 자동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3형식, 5형식까지는 타동사라고 불렀고요. 자타를 분류하는 가장 큰 목적은 목적어가 있냐 없냐 이러면서 설명을 했었던 거 기억나요? 1형식과 2형식의 공통점, 원래 자동사라. 즉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아서 수동태가 안 된다. 근데 제가 왜 시험에 잘 나오냐고 얘기했냐면 우리말 해석상 수동태가 훨씬 이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번 시간 예문 내용이 뭐였었냐면 지구는 물로 구성된다. 지구는 물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지구는 물로 구성되는 거니까 수동태가 훨씬 예쁘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어법 문제가 나오면 수동태에다가 어머 해석해보니까 수동이네 하면서 표시한다고요. 근데 세상의 모든 자동사는 원래 목적어가 없어서 수동태 안 된다. 이건 이해시킨 거였고 밑에 있는 건 제가 따로 동사들은 암기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부탁드린 거예요. appear, become, consist of, occur, die 같은 놈들은 대표적인 1, 2형식 자동사라 목적어가 없어서 우리말 해석상 수동태가 이쁠지언정 수동태가 될 수 없으니 어법상 알맞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두 번째는 2형식과 5형식의 공통점 같습니다. 2형식과 5형식의 공통점은 보어가 필요합니다. 보어 자리에 쓸 수 있는 품사는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대로 명사나 형용사였습니다. 명사는 일반적으로 제가 직업이나 신분 나타낼 때 쓴다.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감정이나 상태 나타낼 때 쓴다. 근데 요 감정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자리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어법 문제 많이 등장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말 해석상 보어 자리에 부사가 훨씬 더 이뻐서요. 그녀는 행복한 보인다 보다 그녀는 행복하게 보인다. 부사가 훨씬 더 이쁘잖아요. 그러다 보니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라고 물어보면 실제 그 녀석은 보어 자리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시는 게 맞다 했어요. 그럼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럼 이게 보어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하려면 몇 형식 동사인지는 암기하셔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서두들은 제가 이해를 시키지만 동사들은 좀 따로 암기하셔야 합니다 하면서 부탁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사실은 2형식 자동사들이었습니다. 비동사, become 동사, 감각동사, stay, remain, turn. 근데 이 감각동사를 다시 풀어서 했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오감각동사. 자, 비동사, become 동사, 감각동사, stay, remain, turn 할 때 감각이요. 눈, 코, 입, 귀 뭐 이러면서 갔는데 look, sim, smell, taste, sound, feel. 그러니까 비동사, become 동사, look, sim, smell, taste, sound, feel, stay, remain, turn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2형식 동사라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 참 이상하게 들린다. 부사로 해석됩니다. 참 이거 짜게 만난다. 다 부사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어법이라고 하는 건 해석상으로 문제를 찾는 거 아니고요. 해석상 그렇게 될지언정 문법성으로 또 판단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했죠. 공통점은요. 우리말 해석상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문제를 찾을래? 라고 출제자가 역공해서 물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저번 시간 복습 물량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뭐 할 거냐? 일단 1형식하고 2형식 얘기는 얼추 끝났잖아요. 본격적으로 3형식 갈 겁니다. 그러면 3형식 오늘 이 시간에 배워야 될 학습 목표는 무엇인지 잠깐 설명해 보고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설명하겠습니다. 요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학습 목표는 3형식에 관련된 이해입니다. 먼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 중에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건 우리가 두 번째로 체크할 부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법 문제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어법 그래머를 지전 장장 84강 갈 거거든요. 근데 그중에 어법 문제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하러 시간을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 내가 80몇 강의 시간을 들여 어법 한 문제를 맞히고 있나 라고 생각하시지 말라고 했죠. 사실은 그렇게 치면 출제자 입장에선 덩어리가 굉장히 큰 게 나올 겁니다. 아주 중요한 뭐 분사, 관계사, 수일치, 태 이런 것들이요. 조잘조잘하고 지엽적인 것들을 암기하기보단 실제 큰 문맥들을 이해하시고 판단하시는 게 맞고요. 저 역시도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거고요. 이 어법 문제를 하나 맞추려고 우리가 이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게 아니라 어법이 되면 제가 구문독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 충분히 그렇게 가면서 설명할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오늘의 학습 목표 중에 3형식에 관련된 부분은 실제 어법 문제로 따지면 그렇게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만 여러분들에게 조잘조잘하게 지엽적인 문제로요. 그러니까 6월달, 9월달 모의평가, 뭐 수능 이렇게 큼지막한 건 아니지만 시도교육청 사설 문제 혹은 여러분들이 풀게 되시는 진짜 말 그대로 사설 문제들은 종종 등장하는 밑거름 정도가 될 거니까요. 설명부터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들은 대략적으로 확인은 했고요. 여러분들 이제 약속한 대로요. 필기 내려놓으시고요. 이제 노트도 다 내려놓으시고요. 교재 내려놓으시고요. 이제 제 얼굴만 또 칠판만 그리고 설명만 들으면서 얼마 동안의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약속 부탁드린 대로 항상 노트와 필기는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나 저랑 같이 동시에 필기하지 말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오케이?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설명했던 건 1형식과 2형식의 공통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자동사라 원래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동태가 안 되는 녀석들의 묶음이다 했던 것. 두 번째가 뭐였었냐면 2형식과 5형식의 공통점 보호가 필요하다. 감정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 보호 자리에 일단 형용사가 필요한데 우리말 해석상 부사가 더 이쁘니까 주의하라 라고 얘기했던 게 저번 시간까지였거든요. 그럼 오늘 이 시간 세 번째 3형식 얘기를 가겠습니다. 3형식 부분에 제가 그렇게 비중으로 따지면 그대 중요하진 않아요 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이어동사라고 들어보셨어요? 교재 페이지로 보시면 어디냐면 페이지 25페이지, 24페이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동사라고 하는 게 일단 3형식이라고 하면 타동사입니다. 제가 VI, VT, 자동사, 타동사 약칭을 쓴 거예요. 타동사라면 일단 여러분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그것까지는 우리 배웠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있었네. 타동사라면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하거든. 근데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어. 그럼 제가 뭐 돼야 된다고 했어요? 네, 수동태 돼야 한다. 그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오히려 그게 어법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등장합니다. 어쨌든 3형식이라면 타동사에 목적어가 붙어야 합니다. 이어동사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요. 이어동사 여러분들 이런 뭐 무슨 어법에 대한 명칭, 명제 이런 건 사실 모르셔도 돼요.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과 수업하면서 가급적으로 어법 용어들은 배제하려고 할 겁니다. 뭐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양보의 부사절 들어는 봤대. 근데 양보의 부사절이 뭔지는 몰라. 양보니까 뭐 양보한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인 저도 문법 용어를 배제할 겁니다. 사실은 이어동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눈에 보시기에요. 동사하고 여러분들 눈에 보시기엔 동사하고 전치사가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우리 불 끄다 할 때 쓰는 거 뭐 있죠? turn off. 그렇죠? turn off. 그러면 불 켜다 할 때는 상대적으로 turn on. 이런 거 쓰죠.
옷을 입다 할 때는 뭐 씁니까? 네, put on 씁니다. 그럼 옷을 벗다 할 때는 뭐 씁니까? put off도 이럴까 봐. put off는 미루다, 연기하다. PD님이 말씀하시네. take off 씁니다. 어찌됐건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기엔 말이죠. 지금 동사하고 전치사입니다. 됐죠? 그런데 동사하고 전치사인데 실제 이 동사들은 put, 뭐뭇을 넣다, 뭐 take, 뭐뭇을 가지고 가다,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야. 타동사고 그리고 또 이 뒤에 붙은 전치사는요. 우리 문장 성분에 영향을 안 주니까 괄호로 묶어버리자 했던 것도 기억나죠? 네. 그래서 우리 부사라고 속칭합니다. 그래서 이어 동사는 먼저 말하자면 형태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동사와 전치사처럼 보였지만 타동사와 부사의 묶음을 이어 동사라고 부르고요. 원래 단어 의미에서 타동사와 전치사가 묶여서 즉 부사가 묶여서 다른 의미가 되면 그걸 이어 동사라고 불러요. 아까 말씀드렸죠. put은 원래 놓다예요. 어디에 놓다, 무엇을 놓다. 근데 put on 해버리면 입다, 전혀 다른 뜻이 됐죠. take, 뭐 가지고 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take off, 전치사, 부사 같은 게 붙어서 벗다, 전혀 다른 뜻이 된 거, 이게 이제 이어 동사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명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실제 시험 문제에선 이어 동사의 목적어 위치, 이어 동사의 목적어 위치를 묻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사실상 고3 정도 됐으면 이것들은 다 어디서 들어봤고 또 우리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3형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라고 말씀드린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어 동사 목적어 위치, 신발 벗어, 영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발 벗어, take off the shoes 하면 되죠. 신발을 벗다. 야, 타동사니까 목적어 있어야 되잖아. 그럼 목적어 붙었지. take off your shoes, take off the shoes. 또는 이것을 바꿔서 take the shoes off 쓰셔도 됩니다. 얘가 이어 동사인데요. 이어 동사 뒤에 명사가 와도 되고요. 이어 동사의 사이에 명사가 와도 되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아 이걸 대명사로 바꿔봅시다. 꼭 신발을 벗어 할 필요 없고 야 그거 벗어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럼 얘는 지금 복수니까 take them, take off them 이렇게도 써볼 거고요. 혹은 take them off 이렇게도 써볼 거고요. 그럼 문장 똑같이 이어 동사 뒤에 지금 목적어가 붙어있는 상태고 혹은 얘는 이어 동사 사이에 목적어가 들어있는 상태고요. 다음 중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럼 아마 여러분들 눈에 보이실걸요. 세 번째 거 탈락입니다. 이어 동사라면 타동사나 목적어가 필요하긴 한데요. 이 목적어가 그냥 명사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명사라면 사이에 들어가든 뒤에 들어가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take off the shoes 혹은 take the shoes off 하셔도 괜찮다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적어가 대명사라면 그땐 뒤에 오지 못하고 사이에만 온다라고 하는 문법적인 법칙이 하나 있어서요. 이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내용 맞죠? 자, 교재 25페이지에 사실은 25페이지의 상단 보시면 타동사, 부사인 동사라고 써져 있는 게 바로 이어 동사 얘기들입니다. 그 이어 동사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동사들이 뭐 turn on, turn off, put on, put off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문장에다 쫙 써놓은 상태고요. 되셨어요? 근데 요거랑 또 혼동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애기들이. 밑에다 쓰겠습니다. 선생님, look at the sky 있잖아요. 하늘을 보아라. 네, 이것도 명령문이요. look at the sky. 그러면요. 얘도 그러니까 보다, 그리고 하늘을 보다. 그러니까 얘도 지금 look at, 이어 동사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바꾸려면 look the sky at, 그럼 이런 식으로
명사니까 이어동사 뒤에 명사가 붙어도 되고 이어동사 사이에도 들어가도 되니까 look the sky at 이렇게 써도 괜찮겠네요 라고 혼동하실까 봐요. 일단 여러분들아 니넨 look at the sky 이건 많이 들어봤다요? 근데 look the sky at 이런 건 처음 들어봐. 왠지 뭔가 틀린 것 같긴 한데 왜인지는 모르고 얘는 왜 안 되냐면 look 기억나? 몇 형식 동사라고 배웠습니까? 대표적인 이 형식 감각동사로 배웠습니다. 감각동사 look, see, smell, taste, sound, feel 이런 거? 그러면 대표적인 이 형식 자동사인데 무슨 목적어가 있어. 그러니까 착각하시는 게요. 얘는 자동사와 전치사 묶음입니다. 전치사 문장 성분에 영향 안 주니까 사실 이렇게 빼버리자고 했던 것도 기억나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얘처럼 분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이어 동사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타동사와 전치사, 타동사와 부사의 묶음인데요. 지금 look at 혹은 뭐 예를 들면 rely on 이런 동사들은 자동사라 중간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 뒤에 오냐 앞에 오냐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원래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으니까요. 근데 선생님 그럼 얘는 원래 그럼 목적어가 아닌데 왜 하늘을 보다 목적어처럼 해석되죠? 아우 내가 뭐라고 했니? 해석은 우리가 영어를 말하기 편하게 만든 거야.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자꾸 어법상에서 네 해석해서 실수한다고 한 거고요. 해석상 수동태 되니까 그렇게 쓰지 마. 해석상 부사 되니까 그렇게 쓰지 마. 라고 설명하면서 여기까지 온 이유였습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25페이지에 사실은 맨 위에 있는 상단에 2번 타동사 부사인 경우가 이어동사고요. 3번에 있는 자동차 전치사인 동사 이건 자동사니까 목적어가 원래 없기 때문에 뭐 사이에 들어간다 뒤에 들어간다 이런 게 성립하지 않는 거라고. 그냥 look at the sky 전치사 뒤에다가 명사를 써버리는 게 낫지 이 목적어처럼 사이에 들어온다 이런 건 아예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그 두 개는 비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시험 문제 나오는 확률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어동사의 목적어 위치요. 이어동사의 목적어의 위치는 명사라면 아무데나 다 들어갈 수 있다. 사이에 들어가든 뒤로 빠지든. 근데 대명사라면 단 사이에만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어요? 오키로키.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삼형식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먼저 제목부터 쓰겠습니다. 제목부터. 자동사로 혼동하기 쉬운 타동사. 이게 뭔 소리야? 자동사로 혼동하기 쉬운 타동사? 일단 모르겠고. 영작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겠습니다. 영작. 그러니까 쉬운 걸로. 나는 너와 결혼한다. 영작 좀 부탁할게요. I marry with you. 나는 너와 결혼한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럼 또 나는 그것에 대해서 토론한다. I 토론하다? discuss. I discuss. 그것에 대해서 about it.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럼 난 그것에 대해서 언급한다. 언급하다 동사 뭐 있지? mention. 우리가 뭐 고3인데 그 정도는 괜찮지. I mention about it. 오케이. 그 외에 또 어떤 동사들이 있을까요? 내가 어디에 도착한다. reach at 또는 뭐 to 이런 거 쓸 수도 있고 내가 그 강의실에 뭐 classroom, room 뭐 아무거나 써볼게. I reach to the room. 다가간다. approach. 사실은 동사들 묶음이 너무 많거든요. 그건 다 나중에 다시 쓸게요. 일단 요거부터. 여러분들에게 영작을 부탁했더니 내가 너와 결혼한다. I marry with you. 내가 너와 토론한다. I discuss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언급한다. I mention about it. 잘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 형식 자리에 와 있으니까요. 문장의 형식 좀 한번 분석해 봅시다. 나는
괜찮니? 결혼한다. 동사 괜찮니? 오키로키. With you? About it? About it? 전치사는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묶을 수 있을 만큼 묶으십시오. 기억나죠? 다 묶어버릴게요. 그럼 다 묶고 나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영작을 했던 문장은 몇 형식 문장이 됩니까? 네, 1형식 됩니다. 1형식은 대표적인 자동사에 해당하는 거였잖아요. 그쵸? 네, 자동사. 즉 목적어가 필요 없고 그냥 자동사로만 이어진 것.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marry, discuss, mention 제가 쓴 이 세 동사는 대표적인 타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다 괄호로 묶으시면 주어 동사를 갖춘 1형식 문장이었는데요. 얘네들은 3형식 동사들입니다. 엄마, 선생님 3형식이면 우리가 배우기에 목적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네, 목적어 있어야 돼요. 근데 목적어는 어디 있지? 타동사인데요. 목적어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으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죠? 수동태 돼야 합니다. 근데 문장은 수동태도 아니고요. 타동사인데 목적어도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영작은 틀리셨습니다. 뭐가 아니냐면 이 문장에서요. 다 전치사들이 없어야 합니다. 전치사들을 다 없애잖아? 그러면 더 이상 묶을 게 없잖아. 그죠? 더 이상 묶을 게 없어지면서 얘가 목적어로 살아납니다. 야, 니네 미드, 일드 이런 거 좋아하지 않니? 그럼 영화 보면 당신 나와 결혼해 주실래요? 멋진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하는 얘기가 Will you marry me? 그러죠. 항상 Will you marry me? 이러지 Will you marry with me? 전치사는 안 된다고요. 이것도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이요 또 자꾸 해석상 전치사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전치사를 넣어버립니다. 만 실제 전치사는 쓰지 않아야 되는 대표적인 타동사예요. 제가 왜 자동사를 혼동하기 쉬운 타동사라고 했는지 알겠죠? 자동사 아까 전치사로 다 묶어버려서 자동사로 혼동하지만 실제 알고 보면 타동사 목적어가 다 있어야 돼서 즉 우리말 해석상으로는 전치사가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전치사는 쓰면 안 되는 대표적인 타동사들이라고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써놓습니다. discuss 쓸래? discuss about 쓸래? 그럼 우리 또 귀여운 친구들은 해석합니다. 난 그것에 대해서 토론한다. 뭔 놈의 문제가 이렇게 쉽대. 당연히 뭐뭐에 대해서니까 전치사 넣어야지. 그러는 순간 네 답과 뒤에 있는 해설지 답은 또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해석상의 오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사실은 1형식 얘기, 2형식 얘기, 3형식 얘기하면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뒷부분에 가면 제가 분사 배울 거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분사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ing, pp 같고요. 해석하니까 능동이네. ing. 해석하니까 수동이네. pp. 이래서 그렇게 19년, 20년 인생 동안 틀려왔거든. 나 같으면 더럽고 치사해서 완벽하게 한번 정리하고 그거 맞춰갖고 와야죠. 나올 때마다 틀려갖고 오고 나올 때마다 느낌 갖고 필이 충만해서 찍어서 뭐 여러분들 성적으로 보상받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는 얘기 아니에요. 자, 다시. 자동사로 혼동하기 쉬운 타동사. 제가 말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전치사가 있을 것 같지만 우리말 해석상 그래서 실제 전치사는 쓰면 안 되는 대표적인 타동사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대표적인 게 marry, discuss, mention 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쓴 거고요. 그 외에 또 동사들 아까 쓰려고 하다가 말았던 거 뭐 있냐면 approach, reach부터 쓸까요? approach 쓰던가요? approach, 다가간다. reach, 도착한다. enter, 들어간다. attend, 참석한다. 이런 거 대표적으로 다 타동사, 즉 해석상 전치사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내가 어디에 다가간다. 내가 어디에 도착한다. 내가 어디에 들어간다. 내가 어디에 참석한다. 다 to나 뭐 at이나 뭐가 있을 것 같은 그러나 실제 쓰면 안 되는 대표적인 타동사들이라고요. 근데 또 우리 친구들 암기하려면 선생님 내가 용량이 3개까지는 되거든요. marry, discuss, mention까지는 오는데요. 뒤에 approach, reach까지는 조금 힘든데 그럼 생각하세요.
로즈리 강의실을 이제 찾아갑니다. 내가 이제 로즈리 수업 시간이 어디지? 강의실에 점점 다가갑니다. 로즈 강의실에 도착합니다. 강의실에 들어갑니다. 강의실에서 수업 듣습니다. 그렇게 머릿속에 순차적으로 생각하시면 approach 다가가서 일단 수업 시간 강의실 앞에 도착해서 일단 강의실 열고 enter 들어가서 강의 수업 참석한다. 순차적으로 머릿속에라도 암기하시라고요. 되셨어요? 대표적으로 전치사 있을 것 같지만 쓰면 안 되는 동사들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또 항상 어법에는 반전이 있어 얘들아. 그러니까 재밌는 거지. 우리가 외운 거에서 항상 there is an exception. 예외가 있어요. 다시 approach to 어디에 다가간다. 어디에 뭐 도착한다. 어디에 들어간다. 어디에 참석한다. 다 뭐 to나 at이나 전치사 있을 것 같지만 제가 쓰면 안 되는 동사들이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그중에 예외 enter to가 어머 선생님 제가 무슨 영어 책을 봤는데요. enter to가 있던데 그럼 선생님 잘못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들어가다에 뜨실 때는 to를 쓰시면 안 됩니다. 내가 로즈 강의실에 들어간다. Enter to the classroom. 이런 건 잘못된 오류 문장입니다. 근데 enter to가 착수하다에 뜨실 때는 to를 쓰셔야 합니다. attend to 내가 로즈 강의에 이제 참석한다. 참석하다에 뜨실 때는 attend to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왜 암기하는 데는 또 끝내주는 아이들 아니야? 주의를 기울이다, 집중하다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수거 있어요. pay attention to. 네. 어머 그럼 선생님 attention to. 그건 to 왜 들어가요? 얘가 시중들다의 뜻이 있을 수 있거나 주의를 기울이다, 뭐 시중들다의 뜻이면 그때는 attend to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다는 안 되지만 착수하다는 to 들어가고요. 어쨌든 참석하다 attend to는 안 되지만 시중 들다, 뭐 집중하다, 뭐 이런 뜻의 attend라면 to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위에 3개 왜 박스를 쳤겠니? 얘가 시험에 제일 잘 나와서 matter with 탈락, discuss about 탈락, mention about 탈락. 이런 것들 대부분 우리말 해석상 전치사가 있을 것 같지만 실제는 쓰면 안 되는 타동사들이다 라고 말씀드린 거야. 괜찮으십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 잘 따라오신 거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제가 이제 마지막 섹터 설명을 하려고요. 여러분들 교재가 궁금하시면 사실은 교재에 제가 25페이지 설명을 하고 있는 참이었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에는 26페이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제목부터 또 먼저 쓸게. 타동사로 혼동하기 쉬운 자동사. 머리 복잡해지기 시작했죠. 좀 전에 한 건 뭐였더라? 그러니까 자동사로 혼동하기 쉬운 타동사인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타동사인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건데 맞다. 우리말 해석상 전치사가 있을 것 같으니까 조심하라고 한 거였지. 이게 여기고요. 이쪽 섹터는요. 타동사로 혼동하기 쉬운 자동사.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동사예요. 목적어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말 해석상 전치사가 없을 것 같아요. 두 개가 이제 살짝 헷갈릴 수 있어요. 예를 들겠습니다. 난 너의 성공을 빌어. 나는 희망해 너의 성공을 영작하십시오. 희망한다. 바란다 말고 hope, hope. 너의 성공을 뭐 your success. 괜찮습니까? I hope your success. 내가 하늘을 본다. I look the sky. 내가 신문을 정기 구독한다. 이런 건 좀 어렵니? 그래도 해봅시다. subscribe. 뭐 타임지를 내가 뭐 정기 구독한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또 문법적으로 나는 희망해 너의 성공을. 멋지네. 나는
봐. 하늘을. 멋지네. 나는 정기 구독해. 타임즈 지를. 멋지네. 지적이고. 근데 결론? 타동사, 즉 목적어로 있을 것 같지만 실제 혼동하기 쉬운 자동사라고요. 자동사는 세상의 모든 자동사는 목적 없다며.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뒤에 있는 것들을 목적으로 두시면 안 돼요. 나는 너의 성공을 기원한다. 전치사 for 같은 걸 넣어서 목적어 아니고 문장 성분에 영향 안 주니까 빼버려야지. 야, 좀 전에 한 거 있잖아. I look at the sky 할 때. 예? 목적어 같이 해석되지만 전치사 넣어야 돼. 나는 타임즈 지를 정기 구독한다? to 이런 거 넣어서 목적어 없이 빼버려야 돼. 그래서 일형식 자동사예요. 결국엔 자동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목적어 있게 혼동하시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 해석상 전치사가 없을 것 같아. 해석상 이렇게 쓸게요. 해석상 전치사가 없을 것 같지만 실젠 전치사를 다 넣어야 된다. 해석상 전치사가 있을 것 같지만 전치사는 다 빼야 한다. 요것들이 여러분들이 관건입니다. 근데 실제 제가 쓴 세 통의 칠판이요. 뭐 썼냐면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이어동사 썼습니다. 제일 먼저. 이어동사. 타동사하고 부사 사이에 명사를 뒤에 써도 되고 사이에 써도 된다. 근데 사이에 쓸 때 대명사일 때는 무조건 사이에만 써야지 뒤에 빠지면 안 된다. 요건 중딩용 지식. 괜찮아요?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썼던 섹터가요. 자동사로 혼동하기 쉬운 타동사. 결과적으로 타동사나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우리만 해석상 전치사가 있을 것 같아서 자꾸 애기들이 전치사를 집어넣는 실수를 범한다. Marry, discuss, mention. 대표적인 녀석들은 전치사를 다 빼야 되고 뒤에 뭐 approach, reach, enter, attend 이런 것들도 있다. 들어가다, enter, to 들어가면 안 되지만 착수하다, enter to 가능하다. attend to 참석하다, to 쓰면 안 되지만 시중 들다, 주의를 기울이다, to 들어가야 한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썼던 섹터가 타동사로 혼동하기 쉬운 자동사. 결과적으로는 자동사나 목적어 없어야 된다고. 그런데 해석상 전치사가 없을 것 같으니까 해석상 전치사를 자꾸 안 넣는데 실제 얘네들은 전치사를 넣어야 하는 자동사라고. 빈도로 말씀드릴게요. 이어동사 있었고요. 전치사 있을 것 같지만 쓰면 안 되는, 전치사 쓰면 안 되는 동사들. 전치사 없을 것 같지만 써야 되는 동사들 3개의 섹터가 있다면 아까 학습 목표에서 말씀드렸어요. 시험에 제일 잘 등장하는 건 자동사로 혼동하기 쉬운 타동사예요. 결국 전치사 있을 것 같지만 해석상 전치사를 넣으면 안 된다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제 설명이 여러분들 교재 24페이지, 25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까지 얼추 다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뭐 할까요? 우리가 약속한 대로요. 이제 PD님이 알아서 잘 이쁘게 칠판을 잡아주실 겁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교재 갖고 계신데 필기하시고 그리고 저랑 연습 문제 풀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필기 다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교재 보시면서 또 한번 확인학습 작업을 이어가야겠죠. 우리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오늘 이 시간 학습 목표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삼형식 얘기를 하자. 이어동사 얘기했고요. 자동사로 혼동하기 쉬운 타동사. 아주 말을 쉽게 바꾸면 우리말 해석상 전치사가 있을 것 같지만 해석상 전치사는 있을 것 같지만 전치사는 쓰면 안 돼 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말 해석상 사실은 전치사가 없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선 전치사를 써 넣어야 되는 동사들이 있어 라고 하면서 요약 정리한 거였습니다. 그걸 좀 세부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어동사예요. 이어동사라고 하는 건 타동사와 그리고 부사, 즉 여러분들 보시기엔 전치사였습니다. 타동사와 부사가 묶여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뜻에서 또 다르게 이어지는 뜻을 갖고 있는 걸 이어동사예요. 근데 이어동사의 목적어 위치 말씀드렸습니다. 명사라면 앞에 써도, 그러니까 뒤에 써도 되고요. 사이에 써도 됩니다. Put the shoes off 하셔도 되고 put off the shoes 하셔도 되고요. 근데 대명사라면 무조건 사이에만 들어가야지 뒤에 대명사를 쓸 수는 없어 라고 얘기했던 거 사실은 중딩용 지식이에요. 그걸 제가 비교 분석했던 게 look at the sky 혹은 내가 너를 의지한다. 목적어 있으니까 rely on. 선생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rely you on 이런 거 써도 되지 않아요? 얘네들은요 자동사와 전치사의 묶음이라 사실은 목적어 위치라고 하는 게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 뒤로 넘어가시면 자동사를 혼동하기 쉬운 타동사. 말이 어려우시다면 해석상 전치사가 있을 것 같지만 전치사는 쓰면 안 되는 동사 이렇게 외우시는 게 더 좋고요. 이건 지금 필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벌써 아름답게 필기가 되어 있잖아요. 저랑 그냥 한번 복습 잠깐. Marry, discuss, mention 기억납니까? 전치사 뭐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너랑 결혼한다. With 탈락. 그것에 대해서 토론한다. About 탈락.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언급한다. About 탈락. 어디 어디에 도착해서 다가가서 사실은 reach도 있었고요. 강의실에 들어가고 강의 수업에 참석한다. 이럴 때 다 이런 to 있을 것 같지만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비교도 말씀드렸어요. 착수하다라면 enter to가, 시중 들다 혹은 주의를 기울이다라면 attend to가 들어갈 수도 있다. 됐지? 마지막으로 했던 섹터 얘기는 뭐였었냐면 타동사로 혼동하기 쉬운 자동사. 내가 너에게 성공을 빌어. 그러면 I hope your success. 목적어 바로 붙을 것 같지만 실제는 전치사가 따라 들어가야 하는 자동사. 얘는 또 이것도 말이 어려우면 해석상 전치사가 없을 것 같지만 제가 약칭으로 썼죠. 해석상 전치사가 없을 것 같지만 써야 하는 동사들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hope 아니면 look at, complain of, subscribe 다 없을 것 같거든요. 하늘을 보다 at 필요 없어 보이거든요. 뭐뭐슬 불평하다, 뭐뭐슬 정기구독하다. 해석상은 전치사 없을 것 같지만 다 전치사가 있어야 하는 자동사 묶음들이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린다고 했죠. 뭐냐면 어법이라고 하는 건 이해와 암기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무조건 이해만 하면 돼. 나 사실은 어렸을 때 제 때는 국사가 필수였거든요. 이제 몇 년 후부터는 여러분들도 이제 정상적으로 필수 과목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국사 선생님이 항상 들어오시면 너는 이걸 외우고 앉아있니? 이해하면 되지. 근데 외울 게 너무 많아. 무슨 빗살무늬 토기, 청동기 시대 암기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국사 선생님이 그러시면 저도 짜증났거든요. 근데 제가 막상 선생님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수십 년째 하다 보니 이해는 필요하다. 그런데 이해만 갖고는 안 되고요. 암기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서두에는 여러분들한테 이러이러해서 전치사가 안 되는 거야. 이러이러해서 수동태가 안 되는 거야. 라고 이해시키는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암기들은 동사들 묶음들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3시간째 왔잖아요. 사실은 그 3시간째 오는 때마다 동사들 암기한 게 있었어요. 대표적인 1, 2형식 동사. appear, become, consist of, occur, die. 대표적인 2형식 동사. 비동사, become 동사, 감각 동사, still, remain, turn. 3형식 이어 동사. 3형식에서 전치사 있을 것 같지만 쓰면 안 되는 동사. marry, discuss, mention. 이런 건 누가 대신 암기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나 열심히 가르칠 거라고 했어요. 내가 잘 이해되게 설명될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시험은 여러분들이 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해됐다고 해서 다 수업 들으면 완전 이해돼. 무슨 의미가 있어?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적용 못 시키면 그래서 점수 안 되면 아무 의미 없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해하시고요. 그거 몇 개 암기하셔야 될 건 암기하는 부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담당하셔야 됩니다. 요것만 좀 당부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교재 25페이지 보시면 제 설명이 다 끝난 상태에 교재 25페이지 상단 갑니다. 맨 처음에 2번 타동사, 부사인 동사 있죠?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어동사 이렇게 써두시면 됩니다. 됐죠? 이어동사에 해당하는 게 25페이지 상단 2번이고요.
그다음 3번 전치사 다동사 말했던 look at, rely on 이런 건 떼어낼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큰 챕터 B번에 불필요한 전치사를 삽입하기 쉬운 동사 이게 뭐냐면 바로 앞에서 배웠던 전치사 있을 것 같지만 불필요한 전치사를 자꾸 집어넣기 쉬운 동사 이거예요. 너무 외울 게 많잖아. 다 외우면 좋지. 네가 외운다고 하면 난 말리진 않겠어. 그러나 넌 국영수사 같으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친구고 영어에서도 이 어법뿐만 아니라 구문, 독해, 어휘 할 게 많아. 일단 펜 드시고요. 25페이지 우리가 배웠던 것만 표시합시다. 첫 번째 enter 표시하시고요. 쭉 내려가셔서 attend 보이시죠? 내려가셔서 reach 보이시죠? approach 보이시죠? 맨 하단에 marry 보이시죠? 페이지 넘기셔서 26페이지에 discuss, mention 보이십니까? 네. 우리가 적어도 배웠던 단어들만 먼저 목록으로 표시할게요. 나머지 선생님 외우고 싶은데요. 말리지 않겠습니다. 26페이지 하단에요. C번 보시면 필요한 전치사를 빠뜨리기 쉬운 동사라고 했던 게 뭐냐면 필요한 전치사를 빠뜨리기 쉬운 동사? 해석상 전치사가 없을 것 같지만 실제는 넣어야 되는 동사들 묶음이란 소리거든요. 거기에 있는 것 중에 또 표시할 단어예요. hope for 표시하겠습니다. look at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subscribe to 무엇을 정기 구독하다 이것만 표시하겠습니다. 그럼 사실은 내용 정리는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교재를 한번 다시 훑어보시면서 정리하시는 건 여러분들한테 맡기고요. 저는 이제 27페이지에 본격적인 엑서사이즈 가겠습니다. 엑서사이즈하고 오늘 이 시간 마칠 건데요. 먼저 엑서사이즈 4번은 지금 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7페이지 상단 보실래요? 형태를 혼동하기 쉬운 자동사, 타동사 보이니? 우리가 또 어디선가 또 배우는 본 것 같아. 뭐 rise, rose, risen, raise, raised, raised, 뭐 lie, lay, lain, 뭐 lie, lie, lie 뭐 비슷한 거 있었어? 그거 일단 다음 시간에 배우고요. 4번은 나중에 풀게요. 다음 중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라고 했던 연습 문제입니다. She relies on mother too much. 그녀는 그녀의 엄마를 너무 의존한다. 엄마를 의존한다. 목적어 있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전치사 없을 것 같지만 써야 하는 대표적인 자동사라고 하면서 배웠잖아요. Look at, rely on 이런 거. Subscribe to, hope for 이런 거. 자, 2번. Let's discuss about the matter later. 우리 그 문제는 나중에 토론하자.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멋있지만 전치사 있을 것 같지만 쓰면 안 되는 대표적인 타동사. 멋있어. 어버를 없애야지. 난 이렇게 감독님들이 저랑 같이 따라해 주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네요. 3번 I hope your health and happiness. 해석은 되게 멋있습니다. 나는 너의 건강과 행복을 빌어. 해석도 목적어 있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hope 반드시 for 붙여야 한다. rely on, hope for. 아까 했던 look at, subscribe to 이런 건 여러분들이 따로 암기하셔야 돼요. 제가 이해는 시킬게요 했죠. 마지막 5번이에요. Her heart beat strongly as she approached the door. 배우면 보여 얘들아. 안 배우면 항상 또 해석하면서 그녀의 지금 심장은 강하게 뛰고 있다. 그녀가 문에 거의 도달했을 때 뭐 해석해보니까 다 맞는데 어쩌지? 이러지 말고요. approach to 없어야죠. 어디에 도달하다 할 때 전치사 있을 것 같지만 쓰면 안 되는 대표적인 타동사. 다시 해봐. 전치사 있을 것 같지만 쓰면 안 되는 거. marry, discuss, mention.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의 순서로 얘기했잖아요. 로즈 강의시에 다가간다. approach, 도착했다. reach, 들어간다. enter, 강의실에 참석한다. attend까지요. 이런 놈들은 전치사 있을 것 같지만 쓰면 안 되는 대표적인 타동사들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우리 오늘 세 번째 시간에 다뤘던 삼형식에 관련된 묶음입니다. 삼형식 이어 동사, 전치사 있을 것 같지만 쓰면 안 되는 동사들 혹은 전치사 없을 것 같지만 써야 하는 동사들의 묶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웠고요. 다음 이 시간엔 또 우리 본격적으로 사형식 가야 되지 않겠어요? 사형식에서는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혼동되는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복습하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